그는 왜 조선에서 끝내 쓰이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정약용을 백성을 사랑한 학자, 목민심서를 쓴 성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정약용은 존경할 인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약용이 얼마나 훌륭했는지가 아니라 위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글만 잘 쓰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관리가 문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합니다. 나쁜 관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가 문제다. 이 한 문장은 조선 사회 전체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계산했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새는지, 형벌이 누구에게 더 가혹한지, 관리의 부패가 어느 단계에서 시작되는지, 그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조선을 해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위로가 아니라 고발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지금의 법은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관리를 보호합니다. 이 말은 충언이 아닙니다. 체제 비판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정약용은 조선에서 똑똑한 인재가 아니라 쓸 수는 있지만 곁에 두면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약용이 유배된 이유를 천주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사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천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양반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유배, 강진, 18년,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관직도 없고 제자도 없고 그를 부를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그를 버린 그 자리에서 정약용은 가장 위험한 책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민심서를 도덕책으로 읽으면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착한 관리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착취하는지, 사고를 어떻게 은폐하는지, 뇌물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를 구체적으로 폭로한 책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합니다. 청렴은 미덕이 아니라 직무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입니다. 이 책이 조선에서 널리 읽히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읽으면 관리들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글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았고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용했지만 끝내 쓰이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조선의 실패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영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가 원한 조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질문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불편한 기준입니다. 그는 찬양하기엔 너무 날카롭고 읽기엔 너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위험했던 지식인 정약용.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